지난 시간에는 조직의 환경 중에서 과업 환경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 사례 중에서 오늘 조직의 환경이 변하면 이 조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재밌는 사례를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고 또 조직의 변화와 환경 변화와 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인들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주말이면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4명 정도도, 10명 중에 4명 정도도 70년대 이래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주류 교파들이 교인 수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미미한 교인 증가세를 보이는 그 교회는 가톨릭 교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경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장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장 점유율은 자꾸 떨어진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교인 수가 늘어나게 만들어야 하느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교인 수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도 일리노이주의 사우스 바링턴의 윌 크릭 커뮤니티에 있는 빌 히벨스 목사의 성공 사례와 맨하탄의 앨런 호든 목사의 사례들은 아주 재미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살이었던 빌 히빌스 목사는 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루 8시간 동안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이 히벨스 목사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를 물어보았다고 하는데요. 교회에 나온다고 대답을 하면 예, 더 열심히 다니시고 복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도를 하고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히벨스 목사에 따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첫 번째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돈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교회에 나가면 헌금하라는 분위기가 강요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예배가 지루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예언적이다. 예를 들면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언적인 설교들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또 예배 방식이 너무 전근대적이라든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빌 히벨스 목사는 먼저 한 것이 자기 교회에는 헌금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헌금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측면이 많이 있을 터인데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히벨스 목사는 적석에서 자기의 설교를 녹음을 해서 교인들이 돌아갈 때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설교 테이프 한 개당 $2씩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히벨스 목사는 한 것이죠. 경영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 셈인데요. 히벨스 목사의 이러한 노력,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죠. 노력을 통하여 설립 당시 125명이던 교인 수를 무려 4,500명으로 불려놓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벨스 목사와는 달리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교회의 앨런 호든 목사의 사례도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앨런 호든 목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뜻한 바 있어서 14년이나 근무했던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이 맨하탄의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맨하탄은 교회 수가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의 중국집이 한 블럭 걸러서 있듯이 교회도 그 정도로 많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인 수를 확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겠죠. 시장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앨런 호든 목사는 평범한 메뉴뿐인 레스토랑을 찾지 않는 것처럼 교회도 뭔가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당 한쪽 복도에 유모차를 두는 곳을 마련하고 목사와 단독 면담 기회를 넓혔고 주말이면 목사 자신이 직접 멀리까지 나가서 교인들을 마중하여서 이 재직하는 동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무려 4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를 보듯이 마케팅이나 경영학적 지식을 우리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종교기관, 교회나 사찰 같은 이런 조직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용을 통하여 종교적인 목적, 하나님의 복음과 부처님의 말씀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케팅을 전공하는 몇몇 학자들은 이 교회의 서비스 수준, 즉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만족감은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데에 달려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종전에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설교 중심의 교회를 운영했다면 이제는 신도를 가장 중심에 놓는 교회에 오는 그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참고로 한다면 여러분들 조직의 환경이 변할 때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새롭고 참신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그 독서를 기반으로 많은 사고를 하고 사색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경영학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는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를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은 조직의 환경 변화와 그 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여러분 사람과 같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변화와 조직 관계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조직과 환경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직을 여러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다. 조직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은 조직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생각입니다. 시스템 시어리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살아있는 유기체로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사람인 조직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죠.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성장해 가면 초등학교 때 입던 옷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입을 수 있습니까? 못 입죠. 못 입습니다. 조직이 시간이 지나서 성장해 가면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옷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조직 자체를 이제 변화시키든지 적응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 계절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과거에 입던 옷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입던 반팔 옷을 추운 겨울날에는 입지 못하죠.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옷을 입고 이 털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죠. 그처럼 환경이 바뀌면 조직도 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직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환경 변화와 조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환경 변화 조직, 조직 변화의 관리, 또 조직 개발의 여러 기법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자들 중에서는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단지 변화하지 않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사람, 환경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 변화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은 성장,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그 환경의 변화는 이제 무한계 환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변화에 대해서 예측이나 이 전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변화에 관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국경과 언어 장벽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국제화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국제화 사회. 사회 변화는 국제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과 같은 유형의 재화 중심에서 지식, 정보와 같은 무형의 재화로 변하는 이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 사회가 될 것이다. 또 상명하복의 중앙집권 사회에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분권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분권화 사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자택일의 사회에서
예를 들면 남성과 여성, 뭐 이렇게 양자택일의 사회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다원 선택 사회가 될 것이다.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지만 아이를 낳고 또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지만은 동거해서 같이 살고 하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그 가족 유형이 등장하듯이 이런 다원 사회가, 다원 선택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회도 최근 외국인 주민들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외국인 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10% 정도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주민들이 10%에 이르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과 같은 이민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결혼하는 사람 10상 중에서 한 상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제시의 경우를 보면 거제시 인구가 20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전체 시민의 2.4%, 한 5천 명 정도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100만 명보다도 훨씬 높은 외국인 비율을 보이는 도시가 거제시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국제사회의 추세는 아무도 거역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이제 이러한 국제사회의 추세에 발맞춰 자기 조직에 채용하는 조직 구성원은 물론이고 그 소비자, 고객들이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아주 중요한 고객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에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조직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도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 자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앞으로 미래사회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변화는 조직의 미시적인 변화와 함께 조직의 변신 혹은 조직 혁신,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조직의 미시적인 변화는 조직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조직의 변신은 조직이 단절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예뻐지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나 늙은 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하죠. 이 여성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변신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얼굴 형태가 바뀌는 거죠. 화장은 화장을 지우고 나면 맨 얼굴이 드러나지만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는 수술이 끝나도 변화된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변신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조직의 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직의 변신은 경영의 혁신, 조직 혁신,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조직은 변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단계적인 과정을 레위는 변화의 3단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위한 변화의 3단계 모형을 보시면 현재 상태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해빙이 있습니다. 해빙. 굳어져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 사고를 녹여야 되겠죠. 녹여서 새로운 변화를 주입시킨 다음에 그 변화를 다시 재동결시키는, 다시 얼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유명한 조직과학자인 레위는 변화의 3단계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빙 단계는 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로서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시스템이나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하여 집단과 조직 성과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해빙은 변화의 3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3단계입니다. 첫째, 굳어져 있는 생각을 녹인다. 해빙 단계죠. 두 번째, 이 변화 단계다. 변화 단계. 변화를 주입시키는 이 변화 단계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된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동결시키는 단계입니다. 재동결시키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조직이 이제 변화를 유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레위는 설명을 했는데, 이 해빙 단계에서는 이 변화의 필요성을 구성원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야 되고, 이 필요성, 변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있고 조직에도 피해를 입힌다 하는 생각을 조직 구성원이 할 때 이 해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승진도 어렵고 심지어 잘못하면 경쟁에서 누락되어서 퇴출될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불안감까지도 가지게 되면 이제 구성원은 변화하게 되겠죠. 변화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다 하는 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것도 이 단계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직접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환란 사태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보다는 성과급, 연봉제 형태로 능력에 따른 처우로 이 임금 지급 방법을 바꾸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종전까지는 직장에 입사해서 1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월급이 인상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년 지난 사람도 능력 있는 3년차 직원보다도 연봉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임금 지급 방법의 변화가 조직 구성원들이 당연한 것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른 처우, 능력에 따른 배치. 얼마 전에 그 일진이라는 그 기업의 중견 간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상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상사일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직장인들이 불편해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즘은 자기보다 어린 상사가 와도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잘 적응해 간다는 것이 최근의 기업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동양의 연공서열이나 이 장류유서와 같은 이런 문화들이 조직 생활의 능력이나 평가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조직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변화 단계에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지닐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변화의 3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재동결 단계입니다. 이 변화된 것을 구성원의 성격과 자아개념, 성격이나 자아개념에 내재화시키는, 자아개념에 내재화시키는 것이 3단계에서는 중요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조직의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직 변화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러의 견해에 따라서 조직 변화 유형은 4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행동을 Y축에 표시를 하고요. 이 변화의 범위를 X축에 표시를 합니다. 변화의 범위가 조직 전체에 미치는가, 아니면 조직의 이 부분에 미치는가, 부분에 미치는가에 따라서 변화의 범위를 나누고요. 대응 행동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사후적으로 하는 반응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하는 예견적 행동인가. 반응적 행동은 리스판시브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견적 행동은 프로액티브. 프로액티브라는 말은 야구 선수가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기 전에 포수는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 건가 예견하면서 이 공 받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 미리 이런 것들을 프로액티브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 유형의 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이 4가지 유형의 변화 중에서 1번에 해당되는 조직의 전체 범위에 미치면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서 하는 이런 변화를 우리는 전향적 변화라고 부릅니다. 전향적 변화. 조직의 변화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이 전향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조직 전체의 이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천하는 것이 전향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조직이 이러한 전향적 변화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예측한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 대비책을 조직의 각 부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인 변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앞으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조직이 제대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조직의 변화,
바람직한 조직 변화 과정, 조직 변화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